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달구지님께서 에버랜드 공포괴담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놀이기구가 나올지, 어떤 놀이기구에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달구지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저번 이야기 때 근무했던 연도가 2007년에서 8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기간이 됐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나이를 연도에서 빼고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제가 간략하게 대본을 써놨었는데, 네. 돌비님께 제가 제보를 작년에 하고 실제 방송은 올해 했는데 대본은 아직도 2021년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1년에 오차가 생긴 점 괜찮아요. 양해 말씀. 네. 2008년이든 어쨌든 2008년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근무 시기를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사실임을 한 번 더 제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오류를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요. 요거 뭐 틀렸다고 막 해가지고 잡아 뜯는 분들 계세요. 진짜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정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근무했던 거. 네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주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어떤 놀이기구로 이렇게 순서로 코스로 갈 건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총 3가지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큼직한 사건들이기도 해서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꼬마 자동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카이웨이. 스카이웨이가 그네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네, 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락실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 오. 꼬마 자동차는 뭐예요? 이 꼬마 자동차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놀이기구를 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랑 범퍼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 어린 친구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꼬마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에버랜드입니다. 이 꼬마 자동차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이 놀이기구가 있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람차가 있는 위치에서 관람차 기준으로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그 길 좌측편에는 언덕이 있고 우측에는 좀 낭떠러지식으로 돼 있긴 해요. 약간 산 중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3갈래길이 나오는데 딱 갈래길 앞쪽에 이 놀이기구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했던 그 게임 섹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이긴 해요. 근데 이곳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린 연령대 손님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평일이나 이럴 때는 웬만하면 그냥 오픈을 안 하고 주말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많이 올만한 날들, 그리고 영유아 친구들이 소풍 오는 그런 시즌에만 딱 오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은 평일인데 좀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좀 특이한 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꼬마 자동차 위치에서 그 바로 언덕 위에 보면은 게임 프라자라는 되게 큰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오락실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같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그 게임 프라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등장했던 그 대전함에서 귀신을 보았던 그 선배가 이제 꼬마 자동차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보는 선배, 그죠? 귀신을 마주쳤던 그 선배. 그리고 그때는 3명이서 교대 근무가 들어가서 한 분은 사무실에서 쉬고 계셨고
저는 게임 프라자라는 오락실 매장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고, 근무를 쓰고 있던 도중에 저희 그 게임 프라자라는 그 오락실 후문이 사무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문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사무실로 나와야지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매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 이상한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가 갑자기 딱 보더니 나 일 못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손님들이 다 계신데.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진정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부랴부랴 좀 사무실로 들어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일 진짜 못하겠다. 너무 지금 무섭고 힘들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2시에서 2시 반까지 제가 게임 프라자나 매장을 근무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꼬마 자동차 근무, 이렇게 3교대 순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형은 2시 반부터 3시까지 휴식, 그리고 그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다시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매장 근무, 이게 쳇바퀴처럼 교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선배가 그렇게 좀 다급하게 와서 그런 말 할 때쯤의 시간대가 거의 제가 교대할 시간대쯤이 되어서 제가 선배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추스리고 이제 제가 다시 꼬마 자동차가 있던 위치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가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하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러냐, 뭐 무슨 문제 있냐, 뭐 나랑 같이 가보자 해서 본인이 계속 망설이다 보는데, 근데 저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일단 난 무조건 근무를 서러 가겠다. 선배가 그러면 일단 나랑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꼬마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마 자동차랑 이 꼬마 기차라는 놀이기구도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꼬마 기차는 쉽게 말해서 아기들이 탈 수 있는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그리고 꼬마 자동차는 벙커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고 꼬마 기차만 계속 그냥 돌고 있던 거예요, 빙글빙글.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데 뭐 왜 그러냐 해서 이 형을 쳐다봤는데 그냥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 마치 좀 잠에서 덜 깼을 때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식으로 멍하게 서 있길래 제가 막 흔들었어요. 선배 정신 차리라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여기 너무 근무 쓰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냥 매장 근무만 쓰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의 표정이 진짜가 있고 그냥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표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좀 뭔가 질려하는 듯한 표정이라서, 아, 그러면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내가 같이 교대로 여기 근무를 쓰겠다. 형, 그 대신 1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를 서줘라 하고 형을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심해요. 사람도 없고 뭐 손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심심한 곳이라서 아기를 타는 거지만 성인도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좀 많이 타고 놀긴 해요, 그거를. 그게 그 오즈의 마법사인가 거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기는 티켓으로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예. 이거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네. 어린 친구들. 네네.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에버랜드 찾아봤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보면은 뭐 이렇게 명목상으로 타고 놀 수가 있어요. 점검한다는 그 명목 하에. 근데 그 기차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저는 속으로 형이 기차를 타고 놀고 있었구나. 이게 그 기차 하단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작동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면 자동으로 멈춰요. 이제 출발을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기차에 제가 손을 넣어서 끄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자동으로 꺼지길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꽤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저희가 좀 위급 상황에 그런 긴급 정지 버튼들이 따로 있어요. 소화전 스위치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스프링 누를 수 있는 거. 계속 해도 안 꺼지길래 저는 작동 오류인가 싶어서 일단은 그걸로 작동 정지를 시키고
다시 전원을 내려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후에 딱히 아무런 일이 없던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고 교대는 물론 그 선배는 여기서 근무를 못 쓰겠다 하니까 저랑 다른 직원 둘이서만 계속 교대 근무를 섰었고 그렇게 해서 그날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해서 에버랜드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 전대리라는 시내가 있어요. 그 시내에 보면 에버랜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서 형이랑 단둘이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뭐 한두 잔 하면서 솔직히 저는 궁금하잖아요. 왜 뭐가 문제이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었냐.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 아닐 거야 뭐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혼잣말을 하길래 아니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줘야 뭐 나도 참고를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하지. 그치. 솔직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야 뭐 이해할 수 있다 쳐도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추궁 아닌 추궁을 했어요 그 선배한테. 그 선배가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상황은 그 선배가 근무했던 시간대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 교대를 했으니까 시간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제 기억이 안 나서. 그 선배가 꼬마 자동차에서 혼자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그날은 뭐 이렇게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날은 아니었는데 날씨는 굉장히 좀 우중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가 올 듯 말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상 뭐 비는 오진 않고 안 그래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지만 더군다나 날씨도 우중충하니까 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너무 적적하고 심심하니까 기차를 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꺼지면 다시 켜서 또 앉아있고 이렇게 하염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대요. 기차 길이 뭐 길진 않아요. 그냥 되게 짧아요. 짧아서 이렇게 주위를 천천히 빙글빙글 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돌면서 이렇게 그냥 풍경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꼬마 자동차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관람차에서 쭉 길 따라오면 삼거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길에서 자동차 놀이기구가 있는 정면에는 언덕이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관람차 가는 길이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삼갈래길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삼갈래길에서 언덕을 끼고 있는 그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갈래길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게 손님인가? 하고 생각을 해서 뭐 손님인가 보다 하고 괜히 뭔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신경 쓰는 척 그러면서 타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도 계속 서 계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이 든 게 그 삼갈래길 저희 기준에서 길로 나와서 바로 맞은편에 지원센터 같은 건물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에 뭐 정비팀, 인사팀 뭐 이런 사무직군들이 근무를 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은 뭐 아기나 애 아빠가 화장실 간 거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내렸대요. 계속 앉아있으면 뭔가 손님이 보기에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근무를 쓰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몇 분이 지나도 계속 미동 없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몸이 불편한가.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좀 다가갔대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하니까.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서 조금 어느 정도 이분의 실루엣이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리에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씩 웃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순간 뭐지 싶었는데 이게 얼굴은 모르지만 그 전에 그 배전함 뒤에 서 있던 그 여성의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돌았대요. 바로 180도로 돌아서 다시 저희 꼬마 자동차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뒤에서 약간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길래 이 사람이 좀 뭔가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신경 쓰이는 무언가.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거기 서 계셨던 분이 그쪽은 다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입 못하게 펜스에 쳐놨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기어오고 있었대요. 이게
네 발로 막 그냥 짐승이 쫓아오듯이 막 기어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진짜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냥 무작정 직진을 했대요. 무작정 직진을 하면 관람차가 가는 길이거든요. 예. 직진을 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커플이 우산을 쓰고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와 어찌됐든 사람을 만나면 살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뭐 우중충하지만 우산을 챙길 만한 날씨도 아닌데 엄청 큰 우산 둘이서 써가지고 거의 상반신이 가릴 정도로 예. 쓰고 걸어오는 게 뭔가 의아해가지고 그 순간에도 무섭지만 이게 처음에는 사람 시야가 상반신을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위에만 보게 되는데 아래를 보니까 하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얘기 들으셨던지 알겠지만 그 위치는 바로 관람차 앞입니다. 네. 그 시간대는 대낮이고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 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거기에 인적이 아무도 없고 그날따라 유독 정말 한 명도 안 지나가니까 이 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직진해도 뭔가 위험할 것 같고 뒤에는 뭔가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 언덕을 넘어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놨어요. 예. 근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기어오던 그 여자 귀신이 진짜 오더라도 펜스를 뛰어넘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형이 펜스를 뛰어넘으면 진짜 때릴 생각으로 다시 뒤돌아서 그냥 무작정 뛴 거예요. 와. 근데 그 여자 귀신은 막 기어오고 있는데 이 형은 그냥 눈 감고 막 뛴 거예요. 뛰어서 그때 저희 그 게임 프라자라는 건물 후문을 딱 열고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같이 내려가서 저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고 그냥 그 꼬마 기차라는 기차만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던 상태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때 선배가 기차에서 내리고 나서 30분 동안 기차는 그럼 안 꺼졌던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하라고 했구나.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실제로 그 선배가 네. 굉장히 그때 공포에 질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좀 뭔가를 본 다음에 있어서 어둡거나 밤이거나 이런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좀 관념이나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대낮에 그런 거를 그분은 봤으니까 더 무섭지, 그러면. 오. 네, 그것도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양쪽에 자기를 둘러싸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사무실에 보고를 해서 거기 꼬마 자동차는 아예 안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근무를 하긴 했었어요, 그분은. 네. 오, 그 상태에서도 계속 근무를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네.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이래저래 많이 목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도 뭐 무덤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 형처럼 뭔가 너무 강렬하게 좀 충격을 받은 거는 놀이기구 이동 신청을 해서 다른 기구로 나가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야. 네, 그런 경우가 좀 간간이 있긴 있었어요. 오. 이게 귀신보단요, 예, 먹고 사는 게 더 무섭죠. 그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첫 번째는 꼬마 자동차에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버랜드의 스카이웨이라고 네네. 리프트 시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그 리프트를 타면서 그 아래에 초록색 망이 있잖아요. 네네. 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 많이 하곤 했는데 거기에 또 네네.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스카이웨이라는 놀이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이 당시에 제가 좀 집이 멀어서 에버랜드에 보면 직원용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3인 1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입사 동기 형이 있는데 그분이 그 스카이웨이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그날은 제가 휴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휴무 날이라서 제가 그날은 기숙사에서 좀 쉬고 있었고 그 동기 형은 근무를 하는 날이었었는데 예. 통상적으로 그런 스카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이 10시 폐장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10시에 안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사실상 놀이기구는 10시까지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또 그 스카이웨이가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잘 아시는 그 T 익스프레스 바로 쭉 직진으로 오면은 되게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행으로는.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무래도 10시 폐장이라고 하더라도 손님들 아직 계시니까 또 야근을 해가지고 종종 보면은 10시 반, 뭐 11시 퇴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숙사에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이 형이 한 12시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또 같은 룸메이트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에 답도 없고 해가지고 뭐 알아서 오겠지 하고 회식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한 12시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형이 오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들이 10시에 딱 놀이기구 다 타셔서 나오셔서 다 올라가시면 거의 한 10시 반 정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행, 하행 이렇게 있어서 하행에서 2분, 상행에서 2분에서 총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쓰는데 이게 뭐 하행에서 손님이 탔다고 해서 상행에서 이게 올라온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서로 무전을 쳐요. 지금 손님 뭐 탑승했다. 뭐 바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마감 때나 이럴 때는 뭐 지금 마지막 2분 타셨어요. 뭐 이렇게 무전을 친대요. 네, 그러면 위에서도 마지막 2분 내리면 끝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 마지막 2분 태웠습니다 하고 밑에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뭐 2분 내리시면 마감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날도 한 10시 20분쯤에 마지막 3분 태웠어요 이렇게 문전이 와가지고 위에서 3분을 내리셨대요. 손님 3분 내리시고 다 마감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그 팀의 주임님이 완전 난리 소리를 치더래요. 너네 지금 사람 태워놓고 왜 마감하고 오냐? 빨리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하행은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행은 탈 손님이 없으니까. 상행이었던 저희 동기 형이랑 다른 분이랑 2분이서 가서 다시 작동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5분 10분 돼도 안 오길래 뭔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사무실 복귀했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너네 장난하냐고 지금 나랑. 뭐야? 너네 지금 손님 내리라고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주인님이 알게 되냐면은 에버랜드 직원들은 퇴근하면서 다른 부서의 그 놀이기구까지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오면서 손님 한 명 있는데 마감한 것 같습니다. 보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오면서 손님 있는데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보고가 오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끝까지 나신 거예요. 다시 가라. 무조건 가서 손님 내려 드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 형이 주인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신다.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이게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손님이 짐을 두고 내리거나 뭔가 비닐봉지가 걸려 있으면은 이게 어둑어둑하고 밤이니까 좀 그렇게 잘못된 보고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상공에 있고 이게 밤이고 조명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 뭐 잘못된 보건가 보다 하고 주인님이 복귀해라 해서 복귀를 했는데 저희 게임 섹터라는 곳이 굉장히 마감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 있던 직원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또다시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 여성분 앉아있다. 근데 그쪽 주인님은 야 그거 그냥 뭐 쓰레기나 이런 거 같아. 우리가 2번이나 가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 섹터 직원분들이 아니다.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인상 차이 다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느 정도의 뭐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앉아 계시더라. 근데 시간이 그때 거의 한 11시 조금 넘었었거든요. 소름 끼쳐. 이거 난리 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인 걸로 인상 차이가 판별이 됐으니까 다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님과 제 동기 형과 2인 1조니까 직원 2분은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내렸으니까 가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그리고 가서 플래시를 켜고 발견된 장소를 가서 다 비춰본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없었더래요, 그 리프트에. 그래서 이게 진짜 뭐에 홀렸냐 이러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그때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길래 자꾸 그렇게 발견되냐 하니까 그 위치가 저희 꼬마 자동차 있는 그쪽에서 계속 발견이 됐다고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뭔가 있긴 있나 보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예. 이 귀신이 나오게 된 계기까지는 아닌데 어느 사건 이후로 계속 출몰을 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돌비님과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의 목격담인데 진짜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그 에버랜드 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에버랜드를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풍경이나 배경이 좀 상상이 되시잖아요. 네. 지금 밖에 창문 열고 이 조명과 이 어둠에서 거기를 거닐면서 이런 게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아. 이게 굉장히 큰 공포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들은 낮에고 밤이어도 좀 밝을 때 가잖아요. 네네. 조명이 다 있으니까. 근데 폐장한 뒤에는 정말 그냥 산중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네. 이야.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제 장소인데 오락실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오락실이 그 햄버거 먹는데 옆에 있던 데였나? 불빈이 말씀하신 위치도 오락실이 있고 오락실이 에버랜드에 총 크게는 5군데가 있고 지금은 추가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데 5개의 오락실 중에 저희가 흔히 하는 오락기만 많이 있는 오락실 매장이 있고 그리고 뭐 공기통이나 뭐 다트나 농구 이런 경품을 탈 수 있는 게임이 있는 오락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오락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익성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딱 중심지에 있어서 굉장히 부수에도 신경을 쓰는 매장이긴 한데 이 매장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을 때 겪었던 조금 짤막하지만 소름 돋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놀이기구가 뭐가 있었죠? 그러면? 근데 이 퍼레이드 길에는 놀이기구가 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서 계시면은 퍼레이드가 진행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회전목마에서 쭉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음식점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햄버거 가게에서 조금 올라오면 요거는 지도가 검색되신 분들은 아마 주빌리라고 할 거예요. 그 명칭이. 제가 이게 위치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드리는 게 넓어요, 여기. 좀 넓기도 하고 저도 좀 너무 예전이다 보니까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데 일단 회전목마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오락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뭐 혹시 나중에 가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시간에 뭔가 일이 발생된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날도 저희가 마감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수익을 발생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다른 여직원분이 오락기들도 하나하나씩 끄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던 중이었었어요.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스티커 사진기가 3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커 사진기는 굉장히 고가의 그 오락기기 중에 하나라서 전원을 그냥 내리면 안 되고 꼭 개별로 다 전원을 끈 상태로 다시 전원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전원을 내려줘야지 기계가 손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국내에는 스티커 사진기를 뭐 그때 당시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와서 AS가 돼야 되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기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기계가 3대가 있었어요, 그 매장에. 저는 사무실에서 정산을 하고 있었고, 밖에 청소하시던 여직원분이 막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뭐 봤다고. 그래서 뭘 봤냐고, 도대체 이 밤에 뭘 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스티커 사진기에서 뭐 봤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 스티커 사진기로. 근데 이미 저희 오락실 내부 조명은 다 꺼놓은 상태였고 마지막 사진기만 끄고 최종 마지막 차단기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어둑어둑한데 스티커 사진기만 불빛이 들어오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걔가 자꾸 뭘 봤다는 사진기를 갔는데 스티커 사진기 보시면 그 사진 나오는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배전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네. 거기를 열쇠로 열고 안에 스위치를 꺼줘야 하는데 그거 열려진 상태로 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있길래 그러냐 하니까 이거는 하단에 있으니까 막 수그려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그려서 이렇게 잠그려고 하는데 이 스티커 사진기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돈을 안 넣으면은 그 막 광고 막 그런 노래랑 뭐 예쁘게 꾸며보세요 하면서 막 그런 광고 영상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본인이 그 전원 끌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 모드가 나오더래요. 예? 그 화면에. 그래서 이 직원애가 끌려고 하다가 순간 조용해지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화면을 봤는데 그 사진기 보면 외부에서 보이지 말라고 커튼을 쳐놓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커튼과 이 기계의 틈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막이지 않으니까. 그 틈에서 무언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나서 사무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조금 뭐 아직까지도 그러지만 그런 거에 무신경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조금 무신경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너 사무실 가 있어라. 내가 다 끄고 갈게. 하고 총 3대가 있었는데 앞에 2대는 다 껐어요. 별 이상 없이 다 끄고 아까 그 문제 그거를 어차피 배전하면 열려 있으니까 전원 스위치만 내리면 돼서 끌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끌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그 노래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에 살짝 봤어요.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촬영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 촬영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스티커 사진기에 출력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노란색이나 뭐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찍어라 이렇게 보여주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얼굴이 인식이 되면 여기 보세요 스마일 이렇게 음성이 나는 기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기계는 여기 보세요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그 촬영 화면이 나오니까 기계가 진짜 이상한가 보다 하고 솔직히 저도 무섭기도 한데 그냥 빨리 끄자 생각이 들어서 다시 끄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여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인식됐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위에를 딱 보니까 스티커 사진기가 노출이 되는 그 가이드라인과 실제로는 공간이 더 넓으니까 옆에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라인과 공간과 이제 공간 옆이 바로 커튼이에요. 입구 커튼 가려지는. 약간 살짝 걸쳐서 뭔가 검은 형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얼굴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러는데 제가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그냥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우와. 전원 내리고 다 암전이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오기가 편하더라고요. 뭔가 불이 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무섭지만 꺼지니까 다 깜깜하니까 쟤도 날 못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끄고 사무실 왔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덤덤하게 하고 뭐 별거 없잖아 하고 마감하고 내려갔지만 그날은 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게 솔직히. 그리고 나서도 그게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 기계가. 그 기계만 유독 그랬어요? 네. 그 후에도 손님들이 쓰는 도중에도 뭐 자꾸 막 얼굴이 뭐 좀 일그러져 나온다. 뭐 아니면 자꾸 뭐 이상하게 같이 찍히는 것 같다. 이런 클레임도 많았고. 뭐 돈을 먹는 것부터 장고장이 굉장히 심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제가 없는 동안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게임 프라자라는 오락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꼬마 자동차 이야기 했었을 때. 거기가 2층으로 된 공간인데 1층만 운영을 하고 2층에는 노후된 기계나 좀 수리가 필요한 기계들을 이렇게 막 갖다 놨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 사진기도 결국 계속 클레임이 유발되다 보니까 2층으로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게임 프라자에서 혼자 마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보세요. 저 기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네. 솔직히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전원을 빨리 내린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네네. 어떤 거? 요즘은 스티커 사진기가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도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 기계가. 다행인 거죠. 왜냐면 스티커 사진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고 뭐 요즘에는 뭐 인생 네컷인가 뭐 10개인가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뭐가 다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생 그러니까 네컷. 그 이후에는 스티커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좋다. 도대체 왜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주워 들은 얘기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뭔가 재밌잖아요. 놀이공원이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했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꿈과 희망의 나라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도 조금 그렇게 놀고 싶고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뭐 뜬솜으로 듣긴 했는데 뭐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아무리 지금 달구지님한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솔직히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네네네. 진짜 요즘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진짜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큽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튼 오늘 달구지님께서도 3가지 놀이기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너무 또 소름 끼치게 잘 전달해 주셔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너무나 잘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계도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꼭 봬요. 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완료하셨죠? 네, 저 이미 주소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달구지님도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었어요. 전입신고는 이미 다 완료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군만두라든지 짜장면 정도 이렇게 드시면서 강제로 또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또 힘들게 늦은 밤인데도 집도 아니시고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2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더 재밌는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